요즘 현대차 주가 정말 뜨거웠죠?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무슨 빅테크 기업처럼 시장의 모든 관심을 빨아들였는데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엄청난 상승세의 진짜 이유는 뭔지, 그리고 이 질주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지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숫자부터 보시죠. 플러스 142%. 이게 지난 1년간 현대차가 보여준 주가 수익률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그야말로 압도적인 숫자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다른 회사들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느낌이 옵니다. 최근 6개월만 봐도 같이 잘 나갔던 기아는 물론이고요. 저기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하고 비교해도 현대차의 상승세가 월등했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제치고 혼자 독주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 놀라운 주가 상승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타임라인부터 한번 같이 짚어보시죠. 2025년 중반 주가가 17만 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부터 정말 무서운 기세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1월 19일 59만 원이라는 역사상 최고가를 딱 찍어버리죠. 반년 만에 주가가 3배 이상 폭등한 겁니다. 지금은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잠시 열기를 식히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그런 모습이고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른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이 폭발적인 상승을 이끈 핵심 동력, 그러니까 실적, 로봇, 그리고 현대차가 제시한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기가 정말 탄탄했습니다. 2023년에 사상 최대 매출에 영업이익이 무려 15조 원을 넘었어요. 엄청난 실적을 보여준 거죠. 물론 2025년에는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익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11조 원이 넘는 아주 견고한 이익을 내면서 시장에 믿음을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성장이 그냥 차를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양보다는 질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겁니다. 제네시스나 SUV처럼 비싸고 마진이 많이 남는 차 위주로 판매 전략을 짠 게 신의 한 수였죠.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라인, 그리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확 늘어난 게 보이죠? 이렇게 제품 믹스가 좋아지니까 회사 전체의 수익 구조가 아주 건강하게 탈바꿈한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런 과거 실적만으로는 이 정도의 주가 폭등을 다 설명하기는 좀 부족해요.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시장이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 즉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신호탄은 바로 정의선 회장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다. 우리는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한 피지컬 AI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 선언에 시장이 그야말로 열광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로봇 분야 최고 기술력을 가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했죠. 아틀라스 같은 미래형 로봇도 계속 개발하고 있죠. 심지어 엔비디아랑 손잡고 AI 공장을 만들겠다고 하죠.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들을 착착 보여주니까 투자자들이 이건 진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과연 지금 이 가격이 적절한 걸까요?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변화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전에 현대차는요, 자산은 많은데 주가는 싼 대표적인 저평가 주식이었어요.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도 안 되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장이 현대차의 성장 스토리를 인정해주면서 PBR을 1.6배까지 쳐주고 있습니다. 회사를 보는 눈높이가 아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치평가 기준이 2배나 높아졌는데 이거 혹시 거품 아닐까요? 지금 현대차 주식 버블이라고 봐야 할까요? 사실 이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과열됐다고 보는 쪽은 역사적으로 보던 것보다 너무 비싸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됐다고 말하고요. 반면에 적정하다고 보는 쪽은 아니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모빌리티 기업인데 당연히 더 비싸게 쳐줘야지 라고 주장하죠. 심지어 테슬라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이랑 비교하면 아직도 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그리고 현대차가 앞으로 맞이할 미래 시나리오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주가가 오를 때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을 받으면서 좀 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조급해하지 말고 차분하게 나눠서 사는 전략이 좋습니다.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 손절 라인도 한 15에서 20% 정도로 좀 넉넉하게 잡아서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게 자산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나는 너무 보수적인 것도 너무 공격적인 것도 싫다 하시는 중립적인 투자자분들은요. 기술적인 분석을 좀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0만 원 같은 중요한 지지선 근처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목표가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인 60만 원 정도로 잡는 거죠. 그리고 매수 근거였던 지지선이 깨지면 손절하는 아주 균형 잡힌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단기적인 재료, 즉 모멘텀을 활용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GTC 같은 큰 기술 행사에서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을 때 딱 들어가는 거죠. 목표가도 70만 원 이상으로 아주 높게 잡고요. 대신에 이런 투자는 흐름이 꺾이면 아주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을 10% 정도로 짧게 잡고 빠르게 대응하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현대차 앞에는 크게 두 가지 미래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기차와 로봇이라는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진짜 모빌리티 혁신 기업으로 날아오르는 미래고요. 다른 하나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신사업은 지지부진하고 결국 다시 예전에 덩치 큰 자동차 제조업체로 돌아가는 미래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현대차는 과연 이 거대한 제조업 공룡이라는 껍질을 완벽하게 깨고 미래 시장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모빌리티 혁신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시장의 대답이 앞으로 현대차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